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구려의 문화유산과 그리고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배우게 될 문화재 그리고 전반적으로 배울 역사에 대한 선생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살아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 문화재 청장을 지냈던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몰랐던 상태에서 뭐냐 돌탑이다, 그냥 그림이다 이런 걸 보는 거랑 이걸 가지고 알게 되면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 백제의 문화유산 알아볼 건데요. 그 먼저 고구려 먼저 알아볼게요. 자, 고분은 옛사람들이 남긴 무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고분은 이라는 한자인데요. 옛날 고자에 무덤 문자를 써요. 즉 한자로 풀이하면 옛날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옛날 무덤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 도구를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무덤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그때 살았던 삶이 그대로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고구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벽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고구려의 무덤은 돌로 만든 넓은 방이 있어서 그 벽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곱은 옛날 무덤에 그려진 그림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문화유산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안악 삼호분 그림과 무용총에 나와 있는 그림인 접객도, 그리고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말이 좀 어렵죠. 자, 선생님이랑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안악 1, 2, 3호분과 무용청의 위치가 있는데요. 위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지도가 좀 작아서 확대를 하면요. 어, 무용총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부근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악 1, 2, 3호분은 여기 평양 남부 밑에 그 안악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악 1, 2, 3호분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따졌을 때 어디쯤에 있냐면요. 지금 현재는 북한 쪽에 있죠. 지금 현재 이 정도쯤에, 자, 이 정도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악 3호분 그림입니다. 안악 3호분은 안악군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이 그림은 그 당시의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부엌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와, 이 사람들이 지금 아궁이에다 불을 떼 가지고 뭔가를 끓이고 있어요. 실제 지금의 부엌과 좀 비슷하죠. 우리 1500년 전에도 이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기 창고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고기 창고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수레 같은 게 있죠. 자, 고기 창고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무슨 고기들이 걸려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문화재 사진이 나오면 그 잠깐 화면을 멈췄다가 좀 더 확대해서 좀 보고 다시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기 창고 사진인데 보면 여러분들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돼지고기 모양을 한 그 고기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닭고기 같아요. 자, 이렇게 옛날에도 고기를 이렇게 먹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고기 창고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무용총에 있는 접객도라는 사진입니다. 자, 무용총 접객도에 할 때 이 접객도라는 것은요, 손님을 맞아서, 이게 맞을 접자에 손님 객자를 써서요, 손님을 맞아서 시중도는 시중을 드는 모습을 그린 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사람들의 지금 크기가 어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크기가 서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원래 사람 크기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크기가 확실하게 다르게 그렸죠. 이 사람과 이 사람. 이걸 보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해서 그렸을까요? 예, 맞아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의 크기 큰 사람은 신분이 그렇죠, 높은 사람이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입은 옷도 이 신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절, 탑, 불상 등 불교에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불교 유적지가 많아요. 유물이나 이제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 있어요. 이 고구려 땅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경상남도는 아까 지도에서 보면 밑에 쪽이죠. 그래서 고구려 땅이 아닌 곳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동불이 뭔지 좀 알려줄게요. 금동불은 이제 구리에 얇은 금을 입힌 불상인데요. 자, 이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짜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 멈추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뒤에 무늬라든지, 그다음 옷의 주름이라든지, 부처님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자, 살펴보았나요? 예, 자, 금동이란 것은요, 이 동할 때는 구리 동자예요. 동메달 할 때 쓰는 동자고요. 그래서 구리에다가 얇은 금을 입힌 겁니다. 금에다가 구리를 입힌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리에다가 이제 얇은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이 그만큼 귀하니까 금으로만 다 못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연가 7년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연가 7년, 이게 고구려의 연호예요. 고구려의 연호. 연호라는 것은요, 나라에서 연도를 세는 방법을 말해요. 이게 고구려에서 썼던 연호고요. 그 다음에 명자는 세계의 명자입니다. 즉, 연가 7년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석가모니, 열애라는 것은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그다음 열애가 석가모니를 의미합니다. 즉, 부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을 알고 보면은 이 유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 다음 입상은 설립자를 써서요. 서 있는 동상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건 국보 119호고요.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백제는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분과 공예품도 같이 남겼습니다.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서는 백제의 문화유산 외에도 중국의 문화유산과 일본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함께 발견되었어요. 자, 무령왕릉은 어디냐면요. 여기 충청남도 공주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여기 중간쯤에 있고 여기가 백제의 주요 지역이었죠. 자, 그래서 백제 문화유산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알아볼 겁니다. 자, 무령왕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륵사가 있고요. 미륵사지 석탑 같이 알아볼 거예요. 네 번째,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령왕릉은요, 무령왕의 무덤이에요. 무령왕의 무덤인데, 여기 이 장면이 그 무령왕의 무덤을 복원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관의 일부가 일본 소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니라 일본 소나무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일본 소나무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일본에서 갖고 와서 사용을 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화폐가 이제 중국의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을 썼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도자기도 중국 도자기고요. 이제 무령왕의 금제 관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금제 관식할 때 금은 금이고요. 제는 만들 제자입니다. 제작하다 할 때 제고요. 그다음에 관은 관자입니다. 관자. 이제 머리에 쓰는 갓 있죠. 관자고 식은 장식할 때 식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금으로 만든 머리 장식입니다. 이걸 이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령왕릉에서는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백제가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교류를 많이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금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참고를 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구리로 만들었는데 이제 금을 입힌 거예요. 자, 이거는 국보 287호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백제 금동 대향로인데요. 여기 보면 이 몸체 부분이 연꽃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뭘 같나요? 예,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잠깐 멈추고 확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 잘 확인해 봤나요? 자, 위에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볼게요. 이게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향로란 것은요, 큰 대자에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란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피울 때 제사 같은 거 할 때 향 피우죠. 그렇게 뭐 의식을 할 때 향을 피우는 걸 말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새 모양인데 무슨 새인 것 같나요? 예, 봉황이라는 새를 이렇게 그린 거라고 합니다.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 구리로 만든 거잖아요. 구리로 엄청 정교하게 조각을 한 건데 진짜 신기해요. 보면 이제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고요. 이게 봉황이랑 게 나오는 거는 잘 다스려지는 나라, 즉 좋은 나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백제가 좋은 나라였다. 좋은 나라라는 걸 이제 또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봉황이란 것은 수컷의 이름이 봉이고 암컷 이름이 황이에요. 이게 합쳐서 봉황이라는 새로 부릅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와, 이 보세요. 피리 부는 사람을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신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도 새겨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 금동 대양로가 원래는 발견을 못할 뻔했어요.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흙에 파묻혀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 원래 주차장 공사하다가 주차장 공사하다 떡 했는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될 수 있었고 이게 진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 문화재가 그냥 주차장 공사하다가 신경 안 썼으면 이게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다행히 공사하던 사람이 발견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미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재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면 되고 인상적인 거 한두 개 정도는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나오게 될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익산에 보면 미륵사지가 있어요. 자, 이 미륵사는요, 백제 무왕 때 지은 절입니다. 백제 무왕은요, 의자왕, 이 백제가 나중에 멸망할 때 왕이잖아요. 그 앞에 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현재 익산 미륵사제는 원래 미륵사가 있던 자리인데 지라는 말이 붙어서요. 지라는 말은 이제 원래 있던 건물이 다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절터만 형태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건물의 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국보 11호고요. 석탑할 때 석은 돌 석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말로 석탄할 때 그 석자예요. 그래서 돌이고요. 돌로 만든 탑입니다.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됐다. 그래서 국보 11호입니다. 여기 보면 돌을 쌓아서 이렇게 나무처럼 나무 목탑의 형태처럼 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는 이게 사람의 지금 머리 형태니까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한국시대 탑은 왜 모두 돌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원래 목탑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화재 불이 나면 이제 나무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 나중에 보면 몽골 같은 다른 나라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했고요. 지금 보면 미륵사가 이렇게 있는데 복원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주랑 부여, 익산에 보면 여러 가지 백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주와 부여는 옛날 백제의 수도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근처에 보면 백제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적들이나 그다음에 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교와 건축, 예술적 아름다움을 갖췄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일본이나 중국과 교류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꼭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 익산 미륵사지 사진도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고구려 백제 문화유산 많았는데 고구려 문화유산 세 가지 뭐뭐 있었죠? 그렇죠. 안악사무분, 무용총 접객도, 그 다음에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백제는요 무령왕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양로, 그 다음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역사 유적지구의 대표 유적지, 뭐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